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 3주차 일요용마일인 19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제가 토경마 때도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주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문세영 기수의 부재는 어차피 드러난 거고, 유동적인 부재가 이제 날씨가 되겠죠. 일단 예보상으로는 토요일까지는 날씨가 좋다가 일요일날 지금 비가 예보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중에 한번 비가 내렸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일요일날 비가 예보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로가 급격하게 바뀔 공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주로에 대해서는 한번 또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의 과천의 주로는요, 비가 온다 안 온다, 습도가 높다 낮다, 이런 것에 굉장히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일요일 날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주중에 내린 상태에서 일요일 날 또 비가 온다, 이거는 굉장히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주포인트로 좀 여러분들께서 배팅을 우선을 해야겠고, 특히나 토요일날 주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일요일날 비가 오게 되면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통 목요일날 출마표가 뜨고 나서 새벽까지 준비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걸 지금 방송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자, 근데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는 분석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1차 분석 갖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들어가는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4월 들어 3주차 일요용마일인 19일 일요용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등급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농번 선택은 직전 경주 다른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좀 따라갈 공사에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그 전개를 갖고 입상을 했어요. 자, 이 농번 선택은 어느 정도 나올 게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올 거는 딱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보여준 만큼 딱 그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마필입니다. 10번마 스타일스, 이게 2013년도에 첫 번째 능검을 치르고요, 2014년도 2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부상이라든가 하여튼 엄청 지저분한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됐던 전개가 좀 있어요. 3월 달에 복귀전에서 가능성을 봤고요, 직전 경주 신영철 기수가 기승한 상태에서 최외곽 고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8,0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는 둘째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조교사가 똥줄이 타죠. 보통 이렇게 경매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돈은 마주가 지불을 하지만, 이거는 보통 이제 조교사가 판단해서 적정가를 책정을 하는데, 지금 6천만 원 주고 낙찰가를 받는데 작년 2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1년을 넘게, 그러니까 도입은 또 2세 됐기 때문에 1년을 넘게 지금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똥줄이 무조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타일스가 그 신영철 기수 연속 기승과 이번에 조교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느낌은 이번에는 쉽게 가지 않겠구나. 엄청 빡빡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건 뭐 안 봐도 그냥 비디오가 쫙 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스타일스는 이번 경주 굉장히 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경주 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의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스타일스는 이번 경주 굉장히 세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0주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들이 7번마 롤링스타와 11번마 신사의 질주입니다. 신사의 질주는 11월 달에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그리고 나서 공백기를 가졌던 2월 경주에서 팔려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마필 상태가 워낙에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만만히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신사의 질주의 마필의 컨디션은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라든가 리듬감 자체가 이거는 공백기만을 가지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이게 조교 때 그 토요일 출주 예정인 마필인 초음볼트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초음볼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신사의 질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11번마 신사의 질주가 이번에 조교 때 보여주는 모습은 이거는 그냥 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2경주는 공백기 있고 또 외곽이긴 한데 11번마 신사의 질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차피 이 레이스에는 능력마가 없는 경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붙어볼만 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번 제 2경주 11번마 신사의 질주를 조교 우스마로 지목해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3경주 14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등급의 경주입니다. 41조에 위탁하고 있고 최근에 유승환 기수가 연이어 기승하고 있는 5번마 너와 기쁨을, 저는 지난번에 너와 기쁨이라는 마필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판단을 그래요. 이건 당연히 1200에 나온다. 그러니까 주행 자체가 길게 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다음에 거리를 줄여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 생각과 마방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400에 냈어요. 근데 보통 6군 마필들이요 1400에 내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마필이 늦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좋다. 그런 판단하에 6군 최장거리 내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똥말들. 보통 단거리 경주에서는 능력마들이 많이 나와요. 6군에서는 보통 마방들이 장거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보통 1400에 나오는 마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마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딱 그런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마 너와 기쁨이라는 너와 기쁨을 이 마필이 1400에 선택한 이유와 나머지 마필들이 1400이라는 거리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5번마 너와 기쁨을 당연히 저는 1200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1400이라는 조건도 선택도 상대를 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마 이빨 팔려 나올 겁니다. 그 인기도를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5번마 너와 기쁨을 그 인기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마방의 선택도 그대로 믿고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 4경주는 첫 번째 노림수가 됩니다. 연투 치고 있죠? 4번마 오픈뱅크. 더구나 3.5kg를 빼주면서 부담 중량이 53. 거기에 단거리에 나왔다. 어찌 보면은 마방에서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어느 정도는 약점이 완전히 노출된 레이스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마방의 선택은 이혜리 기수를 태우지 않고 감량을 태워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단거리에 대한 선택이다. 근데 저는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뱅크는요,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과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왜 제가 오픈뱅크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는, 5군의 1000m라는 얘기는요, 오픈뱅크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마필들도 똑같은 머릿속에 그려놓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4번마 오픈뱅크에 드러난 의지만을 가지고 배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4경주 4번마 오픈뱅크는 완전히 배팅권에서 걷어냅니다. 완전히 배팅권에서 걷어내고 첫 번째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일명 아르고 위즈돔 사태, 3월 달에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터뜨렸던 아르고 위즈덤이 출전합니다. 야, 지금 생각해도 아르고 위즈덤의 직전 경주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뜨끔했죠. 동수가 안 탔어요. 저 같아도 안 탑니다. 저 같아도 안 타요. 그리고 단거리에 선택을 했습니다.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세게 보는 게 맞고요. 상대마로는 2번마 갈꽃비가 아마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 4번마 그리피스가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보여준 경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찬호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전체 마필들 중에서 순수하게 조교만 보면 그리피스가 아르고 위즈덤 잡으러 갈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근데 아직까지 실전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이 4번마 그리피스고, 드러난 건 2번마 갈꽃비인데 감춰진 건 4번마 그리피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자, 9번마 호세킹이 지난번에 아주 박현우가 조교장에서 아주 그냥 이빠이,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박현우의 얘기는 앞으로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주행이 자기 딴에는 지금 교정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제가 봐도 주행이 교정이 된 것 같아요. 거리가 들기는 했는데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과 이번에 조교 때 또 완성은 또 된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호세킹은 또 세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호세킹은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녹화하는 마필이 맞습니다. 상대마가 굉장히 복잡한 경주인데, 태풍이 승문전인데 직전 경주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지만 좋지도 못했습니다. 손오공은 직전 경주 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보통 그 다음에 한 번 더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습니다.
일단 호세킹을 놓고 마번에 대한 압축이 좀 필요한 경주인데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경주입니다. 저는 7경주하고 8경주가 연타 승부입니다. 1200m로 시행되는 외산마 4군의 경주입니다. 14마리의 폴게이트가 차고 나오고요. 뚜렷하게 진짜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출주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주고요. 한마디로 돈이 무조건 되는 경주입니다. 가루다와 9번마 퍼펙트 비카 이런 마필들이 일단은 인기도를 주도를 하겠고요. 매치콜의 슈퍼보스도 기본적인 사이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다 못 믿는 마필들이라 이거는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7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출주입니다. 3번마 퀸크리켓이 승군전인데 1400에 또 던졌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퀸크리켓을 굉장히 불안하게 봤어요. 저는 지난번에 킹크리켓에 대한 전개는 이거는 보자르가 만들어준 전개다. 그러니까 보자르가 원래 선행이었는데 선행을 안 나갔어요.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킹크리켓이 굉장히 쉬운 전개가 됐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만들어진 전개를 가졌는데 마지막에 걸음이 14초 6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감량을 받았고 직전보다 강하지 않다는 편성 탓에 인기는 얻어지겠지만 저는 그것만을 가지고 공략하기에는 부족함이 분명히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퀸크리켓을 완전히 걷어내고 메인 승부로 갑니다. 이번 제 8경주를 3번마 퀸크리켓을 완전히 걷어내고 메인 승부를 한번 때려 넣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상군의 경주입니다. 뱅크온 너브.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지 못하면서 유승환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56. 56은 솔직히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긴 한데 상대를 봤을 때는 또 한 번 강력한 도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뱅크온 노브는 계속해서 주목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금 거꾸로 봅니다. 이 7번마 황금가속이 오히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굉장한 주목도가 있다. 자, 7번마 황금가속은 작전 마필입니다. 결국 작전 말하는 얘기는 타이밍을 보고 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황금가속이 승군 이후에 모든 레이스를 싹 다 철저하게 분석해 봤을 때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해볼만 하다. 마방에서 욕심을 내볼만 하다는 평가를 분명히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황금가속을 이번 경주 노림수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로 시행되는 2등급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구조에서 담양정신이 나오고요. 49조에서 푸른거탑이 출주하고 있는데 인기 많은 11번마 터보제트와 12번마 진명불패입니다. 11번마 터보제트는 직전 경주 세영이가 맘 놓고 승부를 봤어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불안한 말은 11번마 터보제트입니다. 해서 11번마 터보제트는 꺾습니다. 부담 중량이 53이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계가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측의 5번마 베스트걸에 대한 존재도 부담스럽고 중간에 타이트하게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에 대한 존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터보제트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한 경수다. 이것도 역시 터보제트를 꺾을 수 있다면 욕심을 낼 수 있다.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경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금일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3등급 14마리 출주입니다. 출전 두수가 많다는 얘기는 취임마보다는 기왕이면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강하죠. 14번마 누리왕이 직전 경주 굉장히 힘겨운 경기였어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뛰었다면 능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 경주는 3등급의 경주 중에서도 중급 이하, 그러면은 14번마 누리왕이 단순히 선행전개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전개를 가지고 뚝심 있는 경주력을 보이는 마필이라면은 저는 이번에 14번마 누리왕을 굉장히 세게 봅니다. 강하게 인정해도 되는 마필이다. 해서 저는 이번 주 11경주 14번마 누리왕은 인기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용마는 2차 분석까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예상평을 쓰면서 최종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얘기고요. 제가 또 시간이 나면 또 월요일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장석입니다. 제가 장석이에요. 장석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저만의 프라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요일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장석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